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원유 수출을 막는 제재를 복원하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중동 다른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걸프 해역에 또 항공모함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중동 지역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자, 조희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어제 이 미국에 대해서 결국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이제 일종의 경고를 날린 거죠. 경고를 날린 거죠. 사실 뭐 이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하죠. 멀쩡한 조약을 맺었는데 하루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뒤집어 놓고서는 네. 거꾸로 미국이 먼저 깨놓고선 지금 이란을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날 만도 한데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지 하산 루하니 대통령 상당히 어제 공개적으로 강경한 발언했습니다. 이란의 북동부에 그 셈난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열린 그 한 대중 행사에 참석해서 그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뭐 경고의 메시지죠.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 이란은 현재 원유를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이란이 원유를 수출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다면 단순히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거기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원유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이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중동의 모든 산유국들이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게 되면 이란은 거기에 대응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뭐 호르무즈라는 그 말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그 페르시안 걸프와 걸프 오브 오만 사이에 위치한 작은 해협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것이 중동 산유 국가들의 그 원유가 세계로 이제 그 나가는 그런 길목이죠. 그 선박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는 하나의 루트가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나와서 인도양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대서양으로 가서 아메리카 또 뭐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나와서 바로 또 홍해로 가가지고 홍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뭐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모든 중동 산유국들의 그 해외로 길목이죠.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 정도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란의 그 지금 어제 그 하산 루하니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3분의 1이 그냥 줄어들게 되니까 이건 뭐 엄청난 세계적인 대란이 석유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해서 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30%의 세계 산유 유통량의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한 30년 전에는 이게 한 70%였거든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의 그렇죠. 원유 생산이 많이 늘었다는 미국이나 얘기네요.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나마 30%인데 뭐 그러나 어찌됐건 그래도 큰 거죠. 30%면. 30%면 물론 크죠. 어쨌든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과거에도 이란은요. 미국과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한 번이라도 봉쇄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봉쇄되면 큰일 나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한 30%지만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70%까지도 얘기가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완전히 뭐 이 엄청난 재난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급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그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란 쪽에서 위협하듯이 언급은 했지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었죠. 그 지난 8월과 11월에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을 했는데 그때 이 제재가 복원될 때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이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대중 집회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호르무즈 이제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탈퇴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호르무즈의 봉쇄 얘기가 나왔고요. 그 이란의 군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것이다라는 아주 확실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는 절대적으로 이란군이 관할하는 그런 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이란의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를 향한 특히 미국을 향한 그런 위협의 일환으로서 이런 발언을 때때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는 점. 과거에도 미국을 향한 그런 그 위협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봉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뭐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예상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산 루하니 대통령 같은 경우 좀 대중 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방 도시에서 연설할 때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좀 분위기상 아무래도 좀 더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제도 북동부 셈난주에서 좀 분위기상 좀 더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제 좀 희망적인 그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정말 사상 최초로 한번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진단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과 미국이 그 핵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단둘이만 하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까지 포함해서 함께 조약에 들어갔고 거기다 플러스 유럽의 맹주인 독일까지 집어넣어서 6개 나라 여기에 이제 이란까지 그래서 7개국이 합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강대국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이제 합의한 그런 이제 합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질 것이라고 이제 이란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핵 능력을 감축시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 이것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감축하고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란에 대한 이제 국제 제재를 이제 없애주고 이게 이제 큰 틀이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핵 합의가 2015년에 이루어지고 나서 많은 국가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했고요. 네. 활발한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란에서 한국도 사실은 그 네. 활발하게 이란에서 경제 활동을 벌이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한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해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에 걸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죠.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서 그래서 그 8월 7일에 90일 유예를 두면서 뭐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 제재였는데 그때 뭐 자동차 부분, 흑연, 철강, 석탄, 알루미늄, 귀금속, 뭐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비원유, 그러니까 석유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제재에 들어갔고 180일 유예, 11월 15일부터 이제 제재에 들어가는데 2단계 제재인데 이게 이제 이란산 석유라든가 석유화학 제품, 에너지 부분, 뭐 항만, 선적, 조선업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란에게 타격을 주는 제재가 이제 11월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이란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강경한 그런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한 번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마 이번에도 뭐 엄포만 노는 거겠지 하지만 지금 예전과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제 미국과 이란이 구체적으로 합의를 맺었는데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까지 들어와서 함께 맺었는데 이걸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참기 어려운 더군다나 약속을 깬 건 미국인데 거꾸로 제재를 또 이란에 대해서 하겠다고 나서니까 정말 그 적반하장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미국에게 이란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수가 있다. 뭐 봉쇄 기간이 얼마나 길지 이런 건 또 나중 문제겠지만 일단 봉쇄를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뭐 이런 지금 예상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네. 좀 뭐랄까 불투명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그런 기운이 지금 그 중동 지역 특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좀 감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가 네. 그 걸프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내겠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지금 하고 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또 어떤 금융 경제 시장은 여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라볼 거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제 액션이 실제 취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액션이 안 취해지더라도 그런 액션이 취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사실 경제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경제가 이제 움직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벌써부터 지금 상당한 지금 그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걸프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예정이라는 좀 보도를 했습니다. 존 C 스테니스호 이 항공모함 이름인데 항공모함 전단이 이번 주말에 걸프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이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 전단이 걸프 해역에 도착하게 되면 약 2개월 정도 주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배치가 되면 약 8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지금 위협하고 나서는 상황. 미국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란이 가장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뭐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어제같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안 해도 미국은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물리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건 이란이나 미국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무력 시위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건 그 항공모함 전단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불안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원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이 그동안에 미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이 산유국, 그러니까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등극을 해서 많은 그 원유를 지금 이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셰일 에너지 이후에 굉장히 이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원유가 이제 세계 시장에 나오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중동 지역이 좀 불안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세계가 버틸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건 큰 위협이고요.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은 수입 많이 해요. 많이 그러니까요. 이란 네. 원유를. 그래서 이번에 그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도 한국이 예외 예외 국가에 국가로 들어가지 들어가 있죠.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참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이게 좀 이 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무슨 이란이 그 오바마 대통령 때 2015년에 합의했던 그 내용을 위반했다는 어떤 뚜렷한 그 신호도 없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깨트렸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 미국이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란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글쎄요. 아무리 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라고는 하지만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런 드는데. 얘기들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 전까지 이란은 그야말로 폐쇄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주 지독한 폐쇄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2015년에 핵 협정을 하면서 이제 오픈이 되기 오픈이 시작하면서 됐죠. 예, 맞아요. 이 서구의 문물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국민들은 약간씩 그 어떤 자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지금 봉쇄를 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것을 노리고 지금 당시 봉쇄를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진단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 이란이 원래 폐쇄 국가가 아닙니다. 네. 팔레비 국왕 70년대 물론 원래 세속 네. 정권이 있었을 때는 네. 이란 여성들이 굉장한 나라였죠. 두건도 쓰지 않고요. 네. 서양 국가들처럼 다 얼굴 드러내고 그러다가 뭐 아시겠지만 80년대 호메이니의 네.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아주 절대적인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게 됐는데 그런 것을 보면 역사는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세속 정권 시대, 팔레비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의도했다고 한다면 좀 현명하게 그런 쪽으로 이란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